미국의 빅스텝 충격이 전 세계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까? 그러니까 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할까? 아니면 저게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도로 불러와서 세계 경제가 추락할까? 자, 이런 우려가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한국의 주가가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해서 어제 2610, 코스피가 또 1% 넘게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2600에 겨우 걸쳤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에는 섬뜩했습니다. 60포인트 가량 내려갔다가 지금 낮이 되니까 그나마 한 32포인트 코스피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한 14포인트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주가 지수가 2579, 코스닥이 847, 지금 12시가 돼 가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추락하면서 환율은 1274원 달러당 연일 고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300원에 접근해 가자 이 한미 통화 스왑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하지만은 단기간 이게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왑을 맺은 나라들은 금융 선진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그 조건들을 지금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지금 이걸 하자 한다고 한미 통화 스왑이 단기간에 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이 반드시 현재의 위기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건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지금 상설 통화 스왑을 맺은 나라는 EU 전체와 또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5개국이 전부예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와 코로나19로 잠깐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일시적 통화 스왑을 맺어줬어요. 자, 한국이 지금 통화 스왑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탈출하면서 결국은 한국의 달러 부족 현상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오지 않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면 섬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당분간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데 미국에서 빌 게이츠가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침체를 불러오게 될 거다. 그래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에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코로나로 정부 부채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고 또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각국이 지금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인플레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왜냐하면 국채에 대해서 정부가 이자 부담이 늘어났죠. 그래서 빈국을 중심으로 이게 디폴트가 시작될 거고, 부유한 나라들이 예산 문제를 겪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은 우선순위에 밀려가서 디폴트가 순서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레바논, 이집트 등이 곧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상에 또 기름을 끼얹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중국의 이 도시 봉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답이 없다는 거죠. 어제 이 푸틴이 전성절 기념식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당분간 이어가는 것 외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3%도 높았는데 3.142%까지 올라갔고, 미국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인플레를 잡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0.75%를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 통상적으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가 심리적 지지선이고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자,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도 일어났어요. 영국의 가스 전기료가 하반기에 가구당 140만 원이 오른다. 지난달에 54% 이어 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EU 주요국이 2개 빼고는 전부 에너지 가격을 올렸어요. 미국의 지금 재생에너지 수급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도 어려운 마당에 세계적으로 전기료까지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울대 안동인 교수,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이가 이런 분을 좀 데려다가 경제를 좀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엉뚱한 것들을 데려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안동원 교수가요, 악몽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오늘 중앙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세계적으로 너무 오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거의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초토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로존이 지금 7.5%,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8.5%, 자, 30년간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물가가 내려가던 일본이 지금 예외적으로 1.2% 올랐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4에서 13%, 한국은 4%대라 하지만은 실제로 뭐 제가 볼 때는 한국은 한 6, 7%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스리랑카가 디폴트에 빠졌고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등이 IMF에 구제 기금을 요청을 했고 파키스탄, 티니지, 이라크, 이집트, 가나, 페루, 에티오피아 등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는 저소득 국가 73개 중에 과반이 넘는 41개국이 외화 부채의 위험에 놓여 있고 올해 안에 12개가 무너질 거다. 디폴트가 될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1년에도 미국이 주택대부조합이라고 주택대부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집에 돈 빌려줬다가 집 사는데 부도가 나서 경기 침체가 들어갔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2008년에 작은 버전이다 해야 됩니다. 이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8.5%에서 3%로 5.5%를 낮췄는데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또 바로 3년에서 5.5%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당시 페소 위기가 발발했고 남미의 대부분이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불씨가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97년 외환위기, 한국이 IMF를 겪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요, 세계의 수많은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등을 코너로 몰아서 잡아뜨린다는 겁니다. 그때 한국은 OECD 가입했니 어쩌니, 선진국 들어갔니 어쩌니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남미 국가들처럼 넘어졌지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안동인 교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에서 보면 기업 생산에 필요한 가격이 오르고 나서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가 우선 오르고 나중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데 한국의 생산자 물가가 3월 달에 8.8%, 2020년 12월 이후에 16개월 연속 상승이고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게 연동이 되어 왔는데 좀 있으면 지금은 반 정도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8% 되고 소비자 물가는 4% 된데 좀 있으면 이것이 8% 이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이것이 지속성을 띠게 되면 미국에서도 79년에 카트 말에 불황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제2차 오일 쇼크로 이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리로 뛰게 되니까 10% 이상이 됐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돼가지고 금리를 10%에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6번을 올려서 15.5%로 5.5나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고 레이건은 이후에 기준금리를 15.5에서 또 20%로 침해가지고 더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인플레를 3% 초반으로 83년에 가서야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초반에 엄청난 국가에 대한 불만, 볼커 의장에 대한 불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 빌딩에서 볼커 죽이겠다라고 지금 협박도 들어오고 권총도 차고 다녔다고 안동희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높아지면 잡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코로나 이후에 낙관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인플레가 잡히려면 1년인데 시장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미국이 내년까지 지금 금리를 3% 이상으로 올리고 그래서 인플레가 내년에도 더 심해지고 미국 이 경제 상황이 침체될 거라고 보고 내년이 더 심각할 거라는 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가들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이 3고 위기에서 정권이 지금 윤 정권이 35조를 푼다. 그래서 문이 풀었던 이 기조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참 감당이 안 되죠. 자, 부모 급여 1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시기상 조절이지 계속 밀고 나겠다 하면 공약 완수를 위해 209조를 써야 된다는데 이러다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자빠진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요즘 어지간했으면 노조 요구들을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서 노조 세대라고 미국의 2030이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구글 등에서 난립니다. 불공정 신고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창고 노동자들이 결국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 68%가 노조 찬성한 데에서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사라지고 미국의 노조 찬성률이 57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 관계가 최대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회주의적 개념조차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과연 윤이 지금 임명한 저런 수준으로 이 위기를 견딜 것인가? 저는 개업식 날 재뿌리기는 좀 뭐하지만은 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식 날 저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것. 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